안녕하세요. 경신 중 3학년 학생 여러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교과서 68페이지부터 73페이지에 해당하는 구름과 강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부터 비가 오는 과정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 기압과 바람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기가 가열돼서 상승하게 되면 구름이 생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 과정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지표면에 있는 공기가 가열이 되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기가 팽창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열이 차단된 상황에서 팽창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과정을 우리는 단열 팽창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단열 팽창 과정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적어보면, 먼저 지표면이 가열이 돼서 공기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부피가 팽창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기온이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단열 팽창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온이 점점 하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럼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수증기는 응결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고, 그러면 구름이 옆에 있는 그림처럼 구름이 생성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이었고요. 그러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기가 상승해야 된다.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표면의 일부가 가열될 때. 두 번째, 이동하는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갈 때. 그 다음 세 번째,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가 만나서 찬 공기 위로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갈 때. 자, 그 다음 네 번째,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모여들 때. 이렇게 필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구름이 생성이 되면 비가 올 때도 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있죠. 자, 그때 구름에서부터 비가 오는 그 과정을 우리는 강수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역에 따라서 눈도 오고 비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비만 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따뜻한 지역, 저위도 지역에서 비가 오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을 우리는 병합설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와 같이 중위도 지방 또는 우리나라보다 더 위에 위도가 높은 지역을 우리가 고위도 지방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고위도 지방에서는 구름 속에 얼음 알갱이가 섞여 있어서 눈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이론을 우리는 빙정설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온도 차인데, 병합설은 7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물방울이 모이게 되고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고, 그러면 작은 구름 방울이랑 그 다음 큰 물방울이 합쳐지면서 결국은 물방울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때 병합설의 특징은 이 제일 위에 온도가 0도시더라. 그러면 그 밑에는 영상이기 때문에 눈이 올 수 없는 구조였죠. 근데 반대로 빙정설은 찬 지역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형성될 때 영하의 온도, 그 다음 0도, 이렇게 요 사이에 차가운 온도 속에 구름이 생성이 되게 되면 물방울도 있지만 빙정, 얼음 알갱이가 이 구름 속에 모여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빙정 속에 물방울이 수증기로 바뀌는, 수증기가 빙정에 들러붙으면서 빙수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얼음 알갱이가 점점 커집니다. 그 얼음 알갱이가 커지면서 내려오는데, 그때 지표면의 온도가 영상이면 다시 녹아서 비가 오게 되는 거고, 지표면의 온도가 영하이게 되면 그대로 눈이 내린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구름과 강수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74페이지에 있는 기압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과서에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산에 올라가는 것을 지금 TV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쓰고 있지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 대륙권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줄어들죠. 그래서
위에 가면 갈수록 공기의 양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산소의 양이 부족해서 그러면 호흡을 하려면 산소가 필요하니까 산소 마스크를 착용을 한 거겠죠. 자, 그래서 요것과 그러면 기압이랑 연결을 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공기를 이루고 있는 여러 종류의 기체는 자, 한번 체크를 해놓으세요. 기체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충돌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뭐 호흡을 할 수 있는 재료인 산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그 외에 뭐 질소, 이산화탄소 등등의 기체들은 지금 대기 속에서 지금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체크 하나 해놓읍시다. 그럼 충돌을 하게 되면 그 충돌하는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그 기체가 충돌하면서 작용하는 힘,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체의 압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기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압. 그 다음에 대기가 누르는 힘이다라고 해서 대기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압의 정의 하나 체크를 해놓읍시다. 기체가 충돌하면서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 이걸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한번 가볼까요? 단위 면적. 당연하겠죠. 면적이 넓으면 당연히 힘이 많이 작용을 해야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면적이 작으면 거기에 작용하는 힘은 적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뭐라 그랬죠? 비교를 하려면 일정한 크기 안에서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그때 단위 면적은요, 1m 제곱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단위 면적이라고 정했고요. 그때 작용하는 힘, force. 그래서 그때의 힘의 단위 뉴턴입니다. 그래서 기압의 단위는 1m 제곱당 몇 뉴턴의 힘이 작용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단위를 써주게 되고요. 이거를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거 쓰기 너무 귀찮더라. 그래서 1제곱미터에 해당하는 1뉴턴의 힘을 1파스칼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해서 기압의 단위는 우리가 파스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단위 면적 1m 제곱 당 힘, 뉴턴 작용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파스칼,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1파스칼이라는 기압은 1m 제곱, 1제곱미터에 1뉴턴의 힘이 작용할 때 1파스칼이라고 하더라. 자, 이거 75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그것도 한번 체크를 좀 해봅시다. 기체는 모든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안 보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 증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기압도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기의 압력, 누르는 힘이 모든 방향에서 작용한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74페이지 그 밑에 있는 실험 동영상 하나 보고 아, 이래서 모든 방향에서 작용하는구나 라고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유리컵에 담긴 물에 기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간단하죠. 유리컵, 뭐 종이, 물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자, 유리컵에 물을 한 반 정도 넣고 입구를 종이로 덮습니다. 이때는 이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막아줘야 되고요. 그때 손을 뗐더니 물이 쏟아지지 않고 그대로 지금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대신 이제 여기서 흔들거나 뭐 이렇게 다른 힘을 주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이 쏟아지지 않는 거하고 모든 방향에서 기압이 작용하는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기압이 한 방향으로만 작용을 했다면, 즉 지금 컵 속에도 공기가 있죠. 여기 안에 공기가 있죠. 근데 얘를 뗀 상황에서 얘가 만약에 압력이 이 방향으로만 작용을 했다면 그 공기의 압력 누르는 힘 때문에 물이 쏟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뗐는데 얘가 종이도 그대로 있고 물이 그대로 있었죠. 그럼 그 얘기는 이렇게 위에서 누르는 공기의 힘만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컵을 받치고 있는, 그 물을 받치고 있는 종이를 누르는 공기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힘이 같기 때문에 위로도 작용하지 않고 밑으로도 작용하지 않고 쏟아지지 않더라.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 적어 놓읍시다. 기압은 모든 방향에서 작용한다. 요거를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의할 점 여기 있죠. 요것도 하나 체크를 해 놓으세요.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종이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가 물을 다 먹으면 일단 종이가 찢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물의 양이 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혹시나 잘못 눌러서 틈이 생기게 되면 물이 쏟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 안에 수조를 놓아두어서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자, 그럼 일단 이 실험을 보고 기압은 모든 방향에서 작용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 또 기압이 작용하는 걸 알아볼 수 있는 현상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 지금 먼저 하나 정리를 할 테니까 일단은 적어 놓고 설명을 합시다. 자, 첫 번째 흡착고리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두 번째 진공청소기 하나 적어 놓읍시다. 그 다음 세 번째 빨대. 우리가 음료수 먹을 때도 우리도 모르게 기압을 사용하고 있었네요. 자, 4번 분무기 등 뭐 이렇게 하나 좀 적어 놓읍시다. 자, 일단 3번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 음료 먹을 때 빨아먹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빨아들이는 압력이 지금 외부에서 외부에서 지금 빨아들이는 지금 입안의 압력이 작기 때문에 그러면 밑에서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공기 쪽이 내 입 쪽으로 기압이 작용하게 되고 그럼 음료를 눌러주면서 그 음료가 내 입으로 들어오게끔 결국은 압력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도 마찬가지죠.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진공이니까 안에는 진공의 형태. 그 다음에 모터를 돌려주면 그러면 공기가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면서 빨아들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같이 먼지도 빨려오면서 청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흡착고리. 흡착고리 뭔지 알아요? 이렇게 누르면 공기 해가지고 딱 붙게 만드는 거. 그걸 우리 흡착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벽에 딱 붙이면 그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갔죠. 그러면 공기가 없으니까 공기의 압력이 없죠. 그럼 외부에서 지금 누르는데 안에는 누르는 공기가 없으니까 결국은 벽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더라. 뭐 이렇게. 그 다음 분무기. 내가 손으로 누르면 그 안쪽에 있는 그 공기를 물 쪽으로 밀어주면서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그 분무기 통 안에 공기가 물을 눌러주니까 그 관을 통해서 물이 올라오면서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의 압력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을 이용을 하고 있더라. 이게 기압이 작용하는 걸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이 기압이라는 걸, 공기의 압력이라는 걸 알아낸 사람이 누군가? 그럼 어떻게 실험을 해서 어떻게 알아냈을까? 이제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제 만화로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조금 이따 이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활동지의 정리를 같이 한번 할게요. 지금은 이제 일단 어떻게 실험을 했고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더라. 이렇게 지금 그것만 체크를 좀 해봅시다. 자, 먼저 75페이지 첫 번째 줄에서 다섯 번째 줄 여기다가 묶어 놓으세요. 이 사람 이제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탈리아의 과학자인데 뭐 수학자도 했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뭐? 수은. 자, 혹시 기억나라? 수은의 원소 기호는요 Hg였죠. 이거 좀 이따 우리 쓸 일 있어요. 기억 좀 해놓으시고 이 수은을 이용해서 기압의 크기를 측정을 했고 그러면서 기압계도 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단한 일을 하기는 했는데 요새 이제 수은이 너무 위험한 거라서 중금속 오염 때문에 병도 일으키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수은 제품들은 이제 수거해서 폐기하는 추세입니다. 그건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탈리아의 과학자 토리첼리는 수은을 이용해서 기압의 크기를 측정하였답니다. 자, 이렇게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자, 처음에 이 시험관에다가 수은을 이렇게 가득 담았어요. 가득 담고 1m 정도 1m라는데, 1m의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우고, 수은이 담긴 수조에 거꾸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럼 원래는 가득 찼으니까 아무 일이 없다면 거꾸로 세워도 가득 차 있었어야 되겠죠. 그런데 얘가 쑥 내려가면서 여기는 빈 공간이 생기고 높이 분명히 1m를 넣었는데 76cm를 유지하는 형태로 그 높이에서 멈추더라. 그래서 신기해서 이렇게 기울여 봤더니 기울여도 이 높이는 유지가 되더라. 왜 이럴까라는 거를 이제 이 사람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토리첼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엎었는데, 자,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수온이 이렇게 쭉 내려오겠죠. 그럼 다 쏟아져야 정상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럼 아니면은, 여기 지금 수온이 꽉 차 있으니까 그대로 차 있던지, 둘 중에 하나. 다 쏟아지던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차 있던지. 근데 1분만 싹 내려왔다가 멈췄다는 얘기는, 얘가 더 이상 못 내려오게 누군가가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힘도 작용을 했다라는 얘기겠네요. 그게 누굴까요? 그렇죠. 요 수조에 담겨 있는 이 수은을 누르는 공기의 힘 때문에 이 시험관 안에 있는 수은이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 이렇게 받쳐지는 이 힘이 작용해서 그렇더라라는 걸 알아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 이 사람이 우연히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또 약간 실험기구를 바꿔서 한번 실험을 또 해봤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가는 것도 해봤고, 그 다음 더 굵은 것도 한번 해볼까? 1m짜리. 그랬더니 또 똑같이, 내려가면서 요만큼의 높이 76cm를 유지를 하고, 굵어도 76cm를 유지하면서 여기서 멈추더라. 그 다음에 얘를 아까 봤죠? 기울여도, 세웠을 때만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기울여도 똑같이 76cm를 유지하면서 요 높이에서 멈추더라라는 걸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론을 어떻게 냈느냐.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수은면, 즉 수조에 있는 이 수은면에 작용하는 기압의 크기. 자, 간단하게 그려놓으면, 자, 여기 수은면에 작용하는 기압의 크기와 그 다음에 요렇게 유리관 속에 있는 이 수은 기둥이 누르는 이 힘.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받치는 힘과 이 위에서 누르는 이 힘이 압력의 크기가 같아졌기 때문에 여기 76cm에서 멈추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은 공기가 누르는 압력은 수은 76cm를 유지하는 압력과 같더라 라고 해서 이 사람이 1기압의 정의를 내립니다. 1기압이란 즉 공기의 압력 1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수은 기둥 76cm가 유지되는, 그래서 76cm Hg, 이건 수은이죠. 유지되는 그 높이를 유지할 때 공기가 눌러주는 압력과 같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고요. 그러면 이제 센티미터니까 또 밀리미터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단위만 요금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10 하면 되죠. 밀리미터 Hg. 요거를 우리가 또 1기압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혹시 했던 거 기억나요? 기압이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기압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 수은으로 매번 실험하기 힘드니까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약속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기압을 또 얘기를 하자 해서 압력을 얘기하자 해서 자, 그래서 1m 제곱의 면적에 1N의 힘이 작용할 때의 압력을 우리가 1파스칼이라고 하는데 그때 1기압은 몇 파스칼과 같을까? 요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자, 기억을 합시다. 숫자가 좀 복잡하긴 한데
1013 헥토, 요거 H는 단위고요. 헥토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자, 헥토라는 건 100을 의미하는 거고, 혹시 헥타르라는 면적 구할 때 헥타르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1타르 곱하기 100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헥토 100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1기압은 1제곱미터의 면적에 1뉴턴의 힘이 작용할 때를 1파스칼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그럼 헥토니까 100이면 여기다 100을 한번 곱해보면 약 101300 파스칼에 해당하는 압력과 같더라. 그럼 그 얘기는 와, 1기압이라는 게 굉장히 센 압력이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너무 와닿지 않아요. 수은이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가 위험해서 안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파스칼도 뭐 1m에 그럼 1뉴턴의 힘을 눌렀을 때 1파스칼이라 그러는데, 이걸 그럼 언제 어떻게 할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갑시다. 우리 생활과 연결을 지어서. 자, 그랬을 때 1기압은요. 자, 1기압은 자, 여기 다 적을까? 1기압은 물기둥 10m가 누르는 압력과 같습니다. 10m. 그래서 혹시 바다에 내려갈 때 바다의 잠수부들이 10m씩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1기압이 상승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수면 위에서는 1기압이라고 했을 때 그럼 10m 밑으로 내려가면 1기압 더하기 물기둥이 10m가 더 누르니까 2기압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기둥 10m면 이것도 물이 그래 누르는 압력. 우리 수영장에 들어가서 잠수할 때 한번 생각해봐요. 물이 내가 조금만 누르고 있어도 그때 나를 누르는 압력이 좀 세다는 걸 느끼죠. 근데 그게 10m야.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는 또 이제 기압이니까 공기의 압력으로 또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네. 자, 쉽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기권의 높이를 우리가 몇 킬로미터까지 본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1000km까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기권이 작용하는 공기가 누르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공기 1000km 높이까지 아니면 높이에서 작용하는 공기의 압력, 기압, 이거를 우리가 1기압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아까 지금 방금 얘기했어. 기압은 거의 101300, 약 101300 파스칼 정도. 그래서 꽤 큰 힘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못 느낄까요? 세다는 거 느껴요, 1기압이? 우리 못 느낍니다. 그 이유는 뭘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랑 요 기압이랑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아까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랬어요. 공기가 모든 방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 유리컵에 물이 종이로 막았을 때 쏟아지지 않는 이유는요? 컵 안에 공기가 물을 누르는 만큼 종이를 받치고 있는 공기도 눌러주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그 얘기는 내 주변에 있는 공기가 나를 누르는 만큼 내 안에 있는 기체들도 그렇죠. 바깥으로 나를 밀어내는 힘이 있더라. 근데 그게 같기 때문에 결국은 내 외부에서 그렇게 많은 공기가 나를 누르고 있어도 나는 그걸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 왜? 안과 밖의 압력이 같아서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압은 아까 모든 방향에서 작용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기압의 크기는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변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변한다. 또 하나 체크를 해놓읍시다. 측정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즉 내가 산에서 기압을 측정하느냐, 그 다음에 바다 옆에서 기압을 측정하느냐에 따라서도 기압의 크기는 달라진다라는 거. 그렇게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중요 표시 하나 해놓읍시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즉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감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륙권의 약 80%의 공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희박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공기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도 낮아지더라. 즉, 자, 내가 여기 지금 지표면에서는 이 모든 공기들이 지금 나를 다 누르고 있어. 이게 1기압이에요. 근데 높이 올라가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공기 말고 이 위에 있는 애들이 지금 사방에서 이렇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여기에 지금 내가 서 있으니까 여기는 공기가 아니라 땅이고, 그죠? 그러면 그때는 요만큼의 공기가 나를 누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압력은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밀도가 작아지니까 결국은 공기의 양도 작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기압도 낮아지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 11번에 체크를 좀 해놓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요. 높이에 따라서 밀도가 어떠냐라는 얘기고요. 근데 그 밀도라는 거는 결국은 부피분의 질량. 부피는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 밑으로 내려올수록 공기의 양이 많으니까 질량이 커지겠죠. 그러니 밀도가 커지는 상황일 거고요. 그래서 공기의 양이 많으니까 결국 기압도 높아지는 상황. 두 번째, 기압에 따른, 높이에 따른 기압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모양이 어때요? 비슷하죠. 그래서 밀도가 클수록, 공기의 밀도가 클수록 기압이 세 번째 크다라는 얘기도 해줄 수가 있겠네요. 공기의 밀도가 클수록 공기의 압력, 기압도 커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표면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 1기압에 맞춰진 상황이야. 그래서 공기가 나를 누르는 걸 못 느껴. 왜? 내가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도 1기압이기 때문에. 그런데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니면 뭐 굳이 산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비행기 타면 귀가 아픕니다. 왜? 내 몸은 1기압인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바깥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더 세지기는 상황이겠지. 그러니까 귀에 있는 고막을 밀어내게 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혹시 아나? 바깥의 기압 압력이랑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시적으로 해주면 되느냐? 침 꿀꺽 삼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바깥에 있는 공기를 들이마시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압력이 맞춰지더라. 반대로 내가 잠수를 했을 때, 즉 바다 밑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는 아까 내가 10m, 물기둥 10m마다 1기압이 더해진다 그랬죠.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내 몸은 1기압인데 외부의 압력이 더 세. 그래서 안쪽으로 압력이 더 세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 귀가 반대로 이번에는 고막이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더 아프게 되겠죠. 이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침꿀 꼭 삼키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때는 코를 막고 입을 막고 하면서 코 푸는 것처럼 코를 막고 입을 막고 밀어줘야 됩니다. 왜? 내 몸 안에 기압이 약하기 때문에 밀어주는 형태로. 그래서 세게 밀어주면 바깥의 센 압력을 견딜 수가 있더라. 참고로 그렇게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지금 기압에 대한 얘기고요. 이 기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야 나중에 뒤에 가서 기압이 높다, 낮다, 그 다음에 기압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날씨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활동지에 올려놓은 거 있었죠? 자, 지금까지 한 내용 활동지에 정리를 하면서 선생님처럼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하세요. 자, 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기압이란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공기가 단위 면적 1m 제곱, 이 단위 면적 딱 누르는 힘 뉴턴이더라. 그래서 원래는 단위가 뉴턴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됩니다. 좀 이따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그랬을 때 기압의 작용 방향은요. 방향이 모든 방향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모든 방향에서 같은 크기로 고르게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 몸도 찌그러지지 않고 우리 몸이 일정하게 유지가 또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는데요.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거 우리는 실험으로 봤습니다. 3번이고요. 그래서 물 담은 컵을 종이로 덮고 뒤집었을 때 쏟아지지 않더라. 왜? 받쳐주는. 위에서 눌러주는 만큼 밑에서 받쳐주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그 외에 또 어떤 거 있었죠? 빨대도 있었다 그랬고요. 우리 음료수 마실 때도 기압을 이용을 하는 거더라. 그 다음 청소할 때, 진공청소기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
그 다음 흡착고리, 공기 빼서 외부에 공기가 눌러주면 떨어지지 않더라. 그다음 분무기, 내가 힘을 가해서 안쪽에 압력을 높여주면 관을 따라 물이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게끔 또 해주더라. 그 다음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느냐. 자, 볼 수 있는 현상. 우리가 풍선 불면 어떻게 돼요? 풍선이 점점 이렇게 커지죠. 근데 어느 한쪽으로만 커지나? 그죠? 사방으로 커지죠. 사방으로. 아, 이걸로 뭐 내가 지금 후 부는 이 공기의 압력이 고르게 퍼지고 있구나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반대로 가열했는, 여기는 좀 간단하게 쌤이 적어놨는데, 가열했는 팩이나 캔을 갑자기 식히면, 찬물에다 집어넣으면 캔이 찌그러지는데, 이 찌그러지는 게 어떻게 찌그러져요? 사방에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확 쭈그러듭니다. 한쪽으로만 찌그러지는 게 아니고, 그 이유는 마찬가지 압력이 수증기가 되면서 기체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그런데 바깥의 공기는 그대로 있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사방에서 눌러주니까 결국은 똑같은 모양으로 찌그러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기압이 모든 방향에서 같은 크기로 작용하는구나, 요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토리첼리 실험 요거 있었죠. 책에는 그림이 없어서 선생님이 요 그림 찾아서 이렇게 지금 해놨고요. 자, 가득 채웠는데 요 수은이 담긴 수조에다 거꾸로 세웠더니 76cm 요 높이에서 멈추더라.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보고 공기가 수은 요걸 누르는 만큼 밀어내는데, 얘가 그때 작용하는 중력, 쏟아지려고 하는 거를 얘가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공기의 압력, 기압이라는 건 결국 수은 기둥에 작용하는 압력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멈추게 된다. 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네, 토리첼리가 얘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아까 선생님이 얘기는 안 했는데 요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 요 부분은 공기로 채워진 걸까? 자, 근데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실험 어떻게 했다 그랬죠? 가득 채웠다가 엎었다 그랬죠? 그러면 시험관, 유리관이니까 여기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대로 그냥 쏟아져 내리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 부분은 진공입니다. 진공이 뭐냐? 공기가 다할 진, 공기가 아예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진공 상태구나. 이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교과서에 간단하게 그렸는데 얘를 굵게 하든 가늘게 하든 똑같이 76cm를 유지한다 그랬습니다. 기압이 같다면 높이가 같다는 얘기. 그 다음에 기울여도 그럼 기울이면 이렇게 되나? 이게 아니고요. 요렇게 얘가 다시 채워지면서 요렇게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기울이든 굵든 가늘든 간에 같은 기압이라면 이 높이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 자, 그때 토리첼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가 요 수은 HG 76cm 높이 유지하는 이 압력을 1기압이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때 책에는 1파스칼이란, 또 파스칼이란 사람이 1제곱미터의 면적에 1뉴턴의 힘이 작용하는 압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수은으로 했을 때의 높이랑 1기압이랑 그 다음 파스칼이랑 서로 연결을 좀 해줘야 되더라라는 거. 자, 그래서 기억을 좀 하세요. 그래서 1기압은 약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된다? 약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한다 그랬고요. 헥토파스칼. 근데 굳이 아까 그럼 파스칼인데 왜 헥토파스칼로 하는데요? 숫자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래요. 딴 거 없습니다. 그러면 헥토라는 건 약 100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약 101300 파스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기압의 단위는 기압 센티미터 수은 HG, 밀리미터 HG, 헥토파스칼이라는 것도 있더라. 그 다음 또 하나 그냥 파스칼 이렇게도 써도 된다라는 거. 근데 이거 우리 너무 좀 복잡하다 그랬죠.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럼 우리 생활과 연결지어서 기억을 좀 해보자. 그럼 어떻게 기억하면 된다 했어요? 네, 대기권 높이만큼 공기기둥 약 1000km 위에서까지 누르는 그 압력, 기권 구간에서 누르는 압력을 우리가 1기압이라고 하자. 또는 물로, 우리가 자주 쓰는 물로 비교를 해보면 약 10m, 물이 10m가 작용하는 압력이 1기압의 크기와 같더라라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때 기압은 당연히 공기는 아까 사방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측정 위치, 장소, 시간
따라서 각각 바뀝니다. 자, 움직이기 때문에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에 따라서 기압이 바뀐다 그랬어요. 그죠? 높이에 따라서 뭐가 바뀌기 때문에 공기의 밀도가 바뀌더라.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죠. 밀도가 작아집니다. 밀도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기압도 작아지겠죠. 요 선생님 공기 양 적다 이렇게 놨는데 공기 밀도가 낮아져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높이에 따른 기압 그래프 대강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기압에 대한 기본 내용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교과서 76, 77에 해당하는 바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기압과 바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기압 아까 얘기했는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기압이 낮아진다 그랬죠. 그럼 기압이 낮다, 높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기압이 높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고 기압이 낮을 때를 뭐라고 하면 될까? 기압이 높다, 높을 고 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압이 낮은 거는 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기압 차이, 우리가 결론은 기압 차이 때문에 바람이 불게 되는데 그러면 그 바람은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얘기를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바람이랑 기압이랑 연관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연관? 바람에 대한 실험 동영상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기압 차이는 기압 어떻게 차이가 생기는 발생하는 것일까라고 까닭을 되고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험 재료 한번 보겠습니다. 종이봉투 2개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구멍 뚫은 스타일론 판 움직이도록 그래서 종이봉투 크기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이 꼴을 실로 묶습니다. 뭐 비닐봉지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매달고 스탠드 설치를 하고 수평을 맞춰서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한쪽만 적외선 가열 장치로 가열을 해줍니다. 자, 그럼 가열을 하게 되면 온도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됐어요? 가열한 쪽에 종이봉투가 위로 올라가더라 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를 책에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공기를 너무 가득 채우지는 않더라. 왜? 가열하면 부피가 늘어나죠. 그럼 부피 늘어날 공간은 좀 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열한 종이봉투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점점 위로 올라간다 적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유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왜 그래요? 공기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죠.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서 부피가 커집니다. 그런데 지금 얘는 종이봉투에 넣었잖아. 그러면 일단 질량은 양은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부피만 커졌어. 그럼 어떻게 돼? 부피분의 질량. 뭐죠 이게? 밀도죠.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커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반대로 밀도는 작아지더라. 밀도가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뜨죠. 뜨게 된다. 그러니 점점 위로 올라가더라. 이 뜨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 어려운 말로 부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밀도가 작아져서 부피가 커지면서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뜨기 때문에 수평 맞춰둔 게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고 가열한 쪽이 위로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지표면으로 옮겨가서 우리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지표면의 어느 한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가열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떻게 될까요? 자, 지표면이 있어요. 지표면. 근데 여기가 더 많이 가열됐어. 그러면 여기가 부피가 커지게 되겠죠. 그럼 이쪽이 먼저 뜨겠네. 상승하는 일이 일어나겠네요. 그러면 이쪽 공기가 상승을 했으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공기가 지금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다른 쪽에서 공기가 채워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공기가 어느 한쪽이 데워져서 올라가게 되면 공기가 희박해지더라. 그럼 공기의 양이 적어지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다른 쪽에서 채워지는 수평 방향의 이동, 이걸 우리가 바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실험 위에 보면 바람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체크합니다. 바람이란 뭐? 바람이란 공기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수평 방향의 흐름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압이 높은 곳을 뭐라고 하면 돼요? 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압이 낮은 곳은 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이더라 라는 거. 이걸 우리가 바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바람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뭐 책에도 나와 있는데 7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람 부는 원리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 12번인데 요것도 중요 표시 좀 해두시고요. 자, 아까 뭐라고 했죠? 어느 한쪽이 먼저 가열이 됩니다. 가열이 되면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공기가 올라가니까 여기 지금 공기가 부족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기압이 낮아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압이 낮아져요. 그럼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기압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요 기압이 높은 지역을 우리는 고기압이라고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기압이 낮아진 지역을 우리는 저기압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더라. 이때 이 공기의 이동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선생님 보세요. 공기가 올라가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기압이 높은 쪽에서 기압이 낮은 쪽으로 공기가 이동한대요. 그러면 얘도 지금 이동을 했으니 공기가 부족하겠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차가운 쪽은 공기가 내려오겠네요. 그렇죠. 내려오겠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 지금 위쪽에 공기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쪽에 올라간 공기가, 그럼 이쪽에는 공기가 많아질 거고 여긴 내려가서 비었으니까 이렇게 또 공기가 이동을 하겠네요. 선생님 아까 바람은요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라며요. 근데 위에서 이동하는 수평 방향이랑 밑에서 이동하는 수평 방향이 반대예요. 그죠? 어느 게 바람이에요? 그러면 헷갈리죠. 그러면 이제 요럴 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땅 쪽에 삽니까? 하늘 쪽에 삽니까? 바람은 내가 느끼는 거죠. 위에 저 하늘에서 느끼는 게 아니고. 그럼 뭐 그렇죠. 지표면에서 이동하는 수평 방향의 이동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뭐를? 바람을. 그죠? 그래서 그 내용 지금 요거 77페이지 위에서부터 5번째 요 내용을 지금 그림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람이란 공기의 수평 이동을 얘기하더라. 이렇게 이동하든 이렇게 좌우로 이동하는 수평 이동. 그래서 지표면에서 요 얘기를 좀 해주면 되겠고, 자,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공기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바람이 부는 이유는 뭐라고? 지표면이 어느 한쪽이 가열이 되면서 그러면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차가운 쪽이 될 거고, 그래서 가열과 냉각 속도의 차이가 나면서 결국 기압 차이가 나고, 그럼 기압 차이 때문에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동하는 수평 방향의 공기의 흐름이 생기더라. 그걸 우리는 바람이라고 한다. 요거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지표면이 이제 먼저 가열되는 요 부분부터 먼저 봤죠, 우리. 그죠? 그럼 지표면이 가열되면 부피가 팽창하니까 밀도가 작아져서 공기가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지표면은 공기가 빠져나갔으니까 기압이 낮아지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 지표면 가열된 요 부분은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반대로 상대적으로 공기가 안 빠져나간 쪽은 지표면이 가열된 것보다는 차가운 쪽이 되는 거니까 냉각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차가우니까 부피가 작아지죠. 수축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기가 내려옵니다. 하강하게 될 거고요. 그럼 채워지니까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아지는 고기압 장소가 돼서 결국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쪽으로 라고 얘기를 해줘도 되겠네요. 자, 근데 아까 뭐 지금 요 그림에서 그림 자체를 보세요. 기압이 높은 쪽은 냉각된대. 기압이 낮은 쪽은 가열된대. 그럼 말을 조금 바꾸면 어떻게 하면 될까? 지표면이 차가운 쪽에서
지표면이 뜨거운 쪽으로 이동하는 수평 방향의 공기의 흐름, 이걸 우리가 바람이라고 또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온도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어디서 많이 봤던 말 나오는데 처음 봤던 말 아니고 선생님 설명은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비열 차이 때문에 온도 차이가 생겨요. 그럼 그 온도 차이 때문에 우리 아까 기압 차이 난다는 건 얘기를 했고,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열이란 얘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이 비열 차이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또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우리 기본적인 거 얘기했어요. 기압이 뭐냐? 그 다음에 그 기압 차이 때문에 바람이 부는 원리는 뭐냐? 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바람은 내가 느끼는 거라 그랬죠.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어디에서 바람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숙제는 뭘까요? 자, 오늘 과제는요. 오늘 과제는 여기 지금 활동지 기압 요 부분하고 그 다음 바람 여기 1번 바람의 1번 바람의 원리까지 필기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수업 끝나고 오후 4시에서 8시까지 시간 맞춰서 비밀 댓글로 올려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